안녕하세요. 효산입니다. 오늘이 12월 27일. 지금 2시가 좀 넘었어요. 지금도 눈바는 약간 날리고, 현재 기온이 영하 6도. 날씨가 쌀랑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월동 보온이라는 게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에요. 엊그제부터 이제 영하 15도, 오늘 아침에 12도, 내일 뭐 한 10도 정도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연속적으로 날씨가 이제 꾸준하게 추워. 이런 날이 이제 자꾸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월동 보온이 이제 진짜로 필요한 때라. 근데 저 밑에 하고는 기온 차이가 심하지, 그죠? 근데 이제 저 밑에 같은 경우에 여기 날을 따라서 여기는 월동 보온을 이렇게 하시면은 벌이 망가져요. 그럼 뭐 누차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. 근데 오늘 사실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또 서울 또 올라가야 돼. 아, 좀 짜증나요. 뭐 애들이 또 뭐 같이 뭐 저녁 먹고 뭐 이제 연말이라고 또 뭐 이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촬영을 하는데 영상 촬영할 것도 사실 없어. 뭐를 촬영을 할까 그러다가 이런 거는 좀 공유를 좀 해야 될 게 좀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카메라를 잡았어요. 그게 뭐냐면은 이 환태통이 알죠? 이 환태통을 사용하는 이 노하우가 있어, 이게. 그 노하우를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내가 오늘 카메라를 잡았어요. 사실 내가 여기 뭐 주변에 여기 뭐 산벌치기도 많이 했고, 그 다음에 환태통으로 채밀도 많이 해봤지만, 환태통이라는 게 이게 참 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이 환태통에서 꿀을 먹어봐야지만이 대박에서 먹은 꿀하고 환태통에서 먹은 꿀하고 맛도 차이가 있는 걸 알게 되고 농도도 차이가 생기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. 이거는 여기 뭐 공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경험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혜랄까? 이런 거를 내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내가 지금 영상을 담는 거예요. 근데 뭐 증거를 대라 그러면은 증거 될 건 없어요. 근데 확실하게 내가 여러 해를 이 환태통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환태통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더라고.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설명을 해드리니까는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오시면은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하시고 그 밴드로도 놀러 많이 와서 밴드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. 근데 뭐 제가 제 영상을 담는 목적은 참 이거 벌 하는 거 보면 꿀 먹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. 저거는 아닌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대박 고이고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원래 영상 많이 내보내고 해가지고 효과를 좀 많이 봤어요. 공유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화투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 그러니까는 뭐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. 원래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벌통이 큰 거를 무지하게 좋아해. 저도 보셨잖아요. 벌통 막 드럼통 많은 것도 있고 많잖아, 그죠? 근데 제가 경험으로 했던 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환태통은 최대한 작게, 그 다음에 최대한 두껍게, 그 다음에 이 내경도 있잖아요. 20cm가 넘어가면은 절대로 좋은 걸 못 봤어요. 꿀 많이 먹은 거를, 벌통 크다고 꿀 많이 먹은 거를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벌을 십몇 년을 이렇게 쳐보지만은 그렇게 본 적이 없어. 그 가장 좋은 규격이 어떤 규격이냐? 그거를 내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보시면은 이 높이는 내가 봤을 때 55cm, 50cm에서 55cm가 제일 좋은 규격인 것 같아. 벌통 높이는. 그 다음에 내경은 있잖아요. 내경은 위에 상단 같은 경우에는 19cm, 20cm를 안 넘어가요. 저는요. 거의 좀 넘어가 20cm, 좀 더 크면 22cm.
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저는 이 상단에는 볼통을 크기를 작게 해요. 대신에 하단에는 규격이 좀 커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볼통 규격이 대빠가졌어요. 크죠, 그죠? 이 원리가 뭐냐면은 위에 상단에는 규격을 작게 해가지고 처음에 벌을 분봉군을 안치를 시키면은 안착이 잘 돼. 왜? 봉구가 여기서 딱 틀어져가지고 안착이 돼서 내려오거든요.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벌통이 커지니까는 이놈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? 이 공간이 점점 커진다는 걸 이놈들이 알아요, 그거를. 그래서 분봉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문제가 좀 있는 것도 해결을 하지만은 꿀이 차는 거 보면은 확실히 요런 볼통이 규격이 꿀이 많이 차요. 뭐 보통 제가 지금 집에 제가 평균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몇 cm냐면은 보통 70에서 65cm거든요. 근데 보통 어떤 거 큰 거는 막 한 22cm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. 근데 그런 거를 써보면은 집을 지어서 내려오는 데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되는 거고, 이런 데에서는 집 지어서 내려오는 거는 언제 정도만 다 멈추냐면은 장마되기 전에 집이 바닥까지 다 내려와요. 더 이상은 안 내려와. 그다음부터 들어오는 꿀은 뭐냐면 꿀을 채운다는 얘기예요. 집이 작으면 이놈들이 겨울에 월동 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꿀을 채우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. 모르겠습니다. 제 사견이에요, 사견. 개인적인 생각. 집이 넓으면은 집을 지어서 내려올라 그런 그 소비를 지어서 내려오는데 꿀이 들어가는데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. 대박도 뭐 막 계속 과줄수록 뭐 10단씩 뭐 열 몇 단씩 이렇게 과줘가지고 꿀 많이 찬 거 봤어요? 그냥 어디 그냥 내팽개 쳐놨는데 한 5단, 6단, 7단 이렇게 된 볼통이 꿀이 꽉꽉 차 있지. 볼통이 크면 클수록 꿀 차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내가 경험상 누차 내가 그걸 많이 느껴봤고 지금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. 그리고 이 환태통의 맛은 뭐냐면은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이 볼통 두께예요. 저는 환태통도 어지간해서는 두께를 두껍게 써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여름에 땡볕이 내려 쬐가지고 햇볕이 막 딱 직사광선이 딱 내려봤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데는 직사광선 열이 여기까지 침입을 못하니까는 볼통이 골고루 꿀이 차서 내려오는데 이게 얇잖아요. 대박이라든가 이런 게 얇으면 햇빛이 닿는 부분 벽면 쪽으로는 거의 꿀이 없어. 그거 많이 느껴보잖아요. 사소한 그런 노하우예요.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까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볼통 요 높이를 45cm 정도 해가지고 두 개를 90cm짜리 80cm나 90cm 통을 반을 잘라가지고 출구를 두 개를 만들어가 쓰다가 내려오면은 밑에다가 위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라. 그러면은 가을쯤 되면 한 20cm 정도, 한 뼘 정도 내려와요. 바닥으로. 그러면 이제 요걸 취급을 할 때 청기다리를 갖다가 여기다가 청기다리를 걸어가지고 한 2개 정도 걸어가지고 해서 해놔놓고 내려와갖고 되잖아요. 그러면 이 위에 잘라가지고 위에 거는 싹 채미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이 바닥에 한 20cm 내려왔는 걸 가지고 월동을 나는 거라. 굉장히 좋아요. 그렇게도 2단으로 사용해가지고 위에 단은 싹 채미를 하고 아래 단은 월동을 나고, 그래서 해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게 그게 좀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 방법을 잘 안 써요. 그냥 저기서 그냥 채미를 다 해가지고 대박으로 그냥 내려가지고 사용을 해버리지. 그리고 이 출구도 있잖아요. 참 진짜 이게 출구도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출구도 굉장히 예민해요. 이게 너무 바닥으로 내려버리니까는 나무가 금방 썩어버리고, 그 다음에 이 중간에다가 출구를 내봤거든요. 중간에다 출구를 내봤는데 내려왔다고도 내려오긴 내려와요.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요 중간 출구 있는 쪽에가 공간이 이만큼 비어버려. 내가 봤을 때 이 환태통의 꿀맛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공간이 없잖아. 이게 공간이라고 생겨봐. 여기도 굴빛 뚜껑으로 덮어가지고 황토로 막아가지고 해놔놓으면은
여기 생기는 공간만 밀랍으로 딱 채우지 전부 다 나머지는 집으로 내려오거든요. 그리고 수분 배출이 수분을 이게 잘 빨리 당겨 소나무가 오동나무도 그렇고 피나무도 그렇고 수분을 쫙쫙 빨리 당겨버리니까는 꿀 농도도 나중에 가을에 가서 꿀을 떠보면 꿀 농도도 진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대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대박은 원래 이 원칙적인 원리는 대박이나 이놈이랑 똑같아요. 근데 대박은 칸칸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틈새로 이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거하고 온도 유지하는 게 이게 어려워가지고 얘들이 꿀 차는 게 그래서 그런 거지.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꿀 맛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.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이 환태통의 이 맛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내가 오늘 카메라를 담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효산 저놈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환태통을 활용을 해보는 게 뭐 한두 개는 한번 활용을 해가지고 채미를 해가지고 꿀맛을 한번 별도로 한번 봐보세요. 확실히 농도도 진하고 꿀도 더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벌통을 이렇게 작게 써야지만이 벌이 막 한 7월달 8월달쯤 돼가지고 막 벌이 막 쑥하게 넘쳐가지고 막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막 이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강군으로 키워야지만이 꿀을 많이 먹더라. 제 경험상.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두꺼운 벌통이 월동력도 좋아요. 진짜 월동력 좋아요. 예전 어른들이 이 환태통을 썼던 이유를 충분히 이해가 옵니다. 지금은 이제 그 환태통을 많이 안 썼으니까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환태통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. 제가 지금 원래도 환태통을 많이 팔 거예요. 지금 날을 주문을 해놓은 게 이게 이제 날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벌통을 팔 거거든요. 해마다 한 100여 개는 팠어요. 그 원래는 벌통이 남아 있는 게 지금 뭐 없어. 주문 들어와 있는 것도 많이 있고. 그래서 이제 한 1월 한 중순쯤 2월달, 3월달 한 3개월간은 벌통만 파적힐 거예요. 그때 벌통을 많이 팔 테니까 파놓고 이제 영상 한번 올릴 테니까는 벌통 주문도 하세요. 그러면 벌통도 판매를 하니까 요런 거 제가 개당 한 5만 원씩 받아요. 힘듭니다. 벌통 파는 게 나무값도 비싸고. 지금도 눈발을 계속 날려요. 진눈깨비처럼. 그래요. 다음에 또 영상 담아 드리겠습니다. 환태통 많이 이용해 보세요. 야, 역시 꿀 먹는 데는 환태통이 최고다라는 게 제가 했던 말이 머리에 와 닿을 겁니다. 그래요. 감사합니다.